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취준생들한테 불금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금요일을 공부만 하려는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잡정보센터가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 스페셜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식문화를 책임져온 기업입니다. 샘표식품에서 알짜배기 공채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또 이것만으로는 아쉽죠. 더욱 강력해진 취업 컨설팅계의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LG, SK, 롯데 3대 기업 결산 그 2탄이 마련돼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때보다 풍성한 금요 스페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2배,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합격 전력에 목마른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 정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노래를 하셨는데 보고는 몰라요. 맛을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샘표 간장. 이 CM송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남규 씨 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CM송이 들으니까 이게 바로 막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샘표식품의 인재상과 생생한 취업 스토리 그리고 또 취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개해 주실 분이신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 샘표식품 인사팀의 박광배 이사님 그리고 유수연 과장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광배 이사님이 나오셨고요. 네. 또 왼쪽에 유수연 유수연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나오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오픈할 예정이신지 소감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최대한 그 취준생 위해서 네. 저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희도 공채 진행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다짐을 들으니까 오늘 방송 본다면 앞으로 샘표식품을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가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먼저 박광배 팀장님 그리고 유수연 과장님은 이 샘표식품에 입사한 지 몇 년 차신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샘표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올해가 28년 차 되고 있습니다. 28년 차요. 예. 또 저는 과장님, 경력사원으로 입사했고요. 네. 네. 8년 차 됩니다. 8년 차. 네. 28년 차시고 8년 차시신데 네. 샘표식품에 계시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이때가 언제인지 먼저 이번엔 과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채용 얘기를 꼭 해서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공채 그 입사 과정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교육 담당자인데요. 그 친구들이 저희 신입사원으로 교육하러 들어왔을 때 굉장히 회사원으로서 자부심 느끼고 저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직원들 채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갖다 물어봤을 때 네. 주변에서 샘표의 제품을 잘 말 설명해 주시고 좋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 많은 좀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샘표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친숙한 브랜드이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샘표식품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오신 만큼 대놓고 좀 샘표 기업이 이런 기업이다 자랑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이 좀 속 시원하게 자랑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샘표식품은 1946년에 네. 창립해서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발효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샘표하면은 간장을 떠올릴 텐데요. 실제로 그 샘표란 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브랜드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샘표는 대표적인 식품업계 R&D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샘표는 국내 최대의 발효 전문 연구소인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을 충북 5성에 세웠고 업계 최고의 R&D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 직원의 20% 이상이 지금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70년간 발효를 몰두한 샘표는 혁신적인 콩 발효 기술을 통해서 한식의 DNA에 담긴 조선 간장을 국내 최초로 복원하였고 또한 세상에 없던 요리센스 연두를 개발하는 등 우리 발효의 맥을 계속 이어오면서 다양한 제품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맛을 세계인을 즐겁게 라는 비전으로 한국 식문화를 지금 알리고 있고 우리 맛의 가치를 찾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이 또 굉장히 자랑을 해달라고 하니까 길게 하셔서 과장님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더 남아있는지 한번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역사가 긴 만큼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 중심의 기업을 꼭 쭉 경영해 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나 구조 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핵심 가치를 좀 생소하시겠지만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데 구성원의 행복, 지역사회의 기여, 문화의 다양성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임직원들,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소풍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우와.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 펀데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팀별로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네. 또 임직원뿐이 아니라 가족들을 모시고 여행을 딱 가는 가족 워크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정상 연차가 부족한 분이 있고 남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를 좀 나눠주는 그런 연차 나누기 제도, 휴가 나누기 제도라는 게 있고 여성들이 또 꽤 많이 굉장히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 출산, 양육 지원제도, 그다음에 탄력적 근무 시간 선택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지금 52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사마다 분주한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칼퇴근 문화가 꽤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을 몇 개 받았는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에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훌륭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랑하면 끝이 없겠네요. 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장님 이렇게 설명, 칭찬을 들어보니까 이 질문이 조금 무의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이사님이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하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오랜 역사만큼이나 조직 문화가 조금 위계적이거나 보수적이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샘표시분 지금 말씀하신 생각하신 거와 정반대로 그 유연하면서도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고 굉장히 상호 존중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20대, 30대의 직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한 여직원 비율도 높습니다. 지금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신입사원 여성 비율이 매년 보면은 거의 70에서 80%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연차나 휴직의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자유스럽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 5년간 그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더라도 거의 10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여자 직원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분들에게도 육아휴직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도 이제 네. 여성으로서 일하시면서 좀 실제로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저는 다른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더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여성을 존중하는 회사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체감을 했고요. 전 또 팀장님보다 좀 더 실무자로서 일할 때 분위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각자가 실무자로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그다음에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샘표도 뭐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구소 조직일 경우에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급을 아예 폐지를 해서 모두 다 연구원이라고 부르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샘표 기업하면 솔직히 저희는 이제 식품 같은 것만 만나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 분위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는데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또 기업의 핵심 가치가 구성원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지원자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표 기업의 채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샘표의 인재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샘표는 1997년에 공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21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통상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채용은 지금 현재 최종 면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채용 과정을 참 살펴보면은 서류,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최종 면접, 다음에 건강 검진하고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약 2달간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 면접에서는 그 임직원 면접과 실무진 면접, 또 요리 면접, 젓가락 면접 등 그 샘표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샘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직무에 걸쳐 인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샘표 식품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네. 식품과 관련된 전공자만 좀 지원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전공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 식으로 뽑는 편인가요? 예, 물론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친구들을 뽑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특히 공채에서는 뭐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 또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출신 학교 네. 또 거의 보지 않고 있고요. 네. 학점도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샘표식품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 맞을지,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지원자분들은 누구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채 데이터를 보면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점수가 아예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나이가 좀 늦으신 분들도 지원자가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학창 시절에 했던 전공과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두 분 들어드리면 뭐 홍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R&D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또 마케팅 직무로 오셨는데 뭐 언어학 또 특히 뭐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도 계신 만큼 네.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별, 나이, 출신 학교,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물론 지원할 때 모두 관심을 표하는 거는 좀 당연하잖아요. 네네. 입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스펙에 저희가 중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스펙이 반드시 좋다고 해서 샘표식품에서 일을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인과관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 성장 가능성,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샘표의 인재상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골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샘표 인재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겸손한 사람, 사심 없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향후에 발전이 가능한 사람인지, 또 도전 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지원을 해주실 때 전형 과정 전반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재상도 있지만 직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인성, 태도, 팀워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샘표식품이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인재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가장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소서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런 고민인 분들이 많아서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좀 어떤 식으로 써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기소개서를 지원자들이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기업마다 아마 제출을 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샘표식품에 지원을 하실 때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표식품의 비전, 핵심 가치, 저희 회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인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인재상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그냥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상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좀 이해하고 지원을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직무 분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학업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학업의 활동으로 또 본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써주시면 좋은데 뭔가 컨설팅을 받거나 꾸미려 하지 마시고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적어주셔야 면접까지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인재사항을 듣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인재상에 사심이 없어야 한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자소서에 녹여가면 좋을지 이 네.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죠. 사심이 네. 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는 것은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요.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피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같이 하는 일인 만큼 이 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이 일이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고 결국엔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걸까?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세를 저희가 사심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자소서를 쓸 때는 샘표식품의 인재상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분들에게는 인적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인적성 검사를 그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적성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네. 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때에도 뭐 입시 시험처럼 점수 수로 나이를 선발하지 않고 지원자가 샘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또 샘표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 인적성 검사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올해는 이제 예년과 다르게 샘표 식품 저희 본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관심을 이제 갖고 계신 지원자분들에게 우리 기업 문화를 갖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기획했는데요. 오. 네, 지원자분들에게 이제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 도움을 드리고자 그 우리 회사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선배들과 선배들의 궁금증을 물어보고 또 그런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직무 Q&A 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인적성 기간 동안에 저희 본사 1층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이제 샘표 제품이 이제 정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증정하고 네. 또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네. 저도 일단 집에서 떨어져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샘표 선물 세트가 굉장히 또 탐이 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샘표 식품 하면은 지원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면접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요리 면접에 젓가락 면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뭐 뉴스에도 이생 면접 이런 걸로 소개가 되곤 하는데 네. 이런 면접을 왜 보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저희가 일반적인 면접만으로는 그 지원자에 대해서 알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만든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뭔가 홍보성이다, 이색적이고 싶다, 뭐 이런 의지로 저희가 그런 면접을 만든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가 가진 독특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기업 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박진선 사장님께서 식품회사 임직원이라면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또 한국 요리에 대한 맛, 요리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젓가락 면접도 마찬가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젓가락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2013년도부터 이미 공채 연수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온 바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면접 전형으로 집어넣은 거는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리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조리 기능사 학원에 네. 다녀야 할지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어떤가요? 예, 실제로 뭐 요리를 열심히 배워서 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형태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 면접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어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관찰을 하고요. 또 면접관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렇게 2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 맛을 저희가 맛을 중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과정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진 면접 외에 발견할 수 있는 지원자 성향, 특성, 어떤 팀워크,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 못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요리 면접을 하시면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음식을 태워 먹거나 또 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가 마무리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리가 다 엎어져서 한 남은 5분, 10분 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던가 네. 이런 일이 아주 가끔은 일어납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불합격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과정이 또 있으니까요. 이사님, 네. 이 요리 면접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예, 요리는 뭐 꼭 잘할 필요까지는 음.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요즘 이게 스펙을 계속 쌓으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샘표 기업에 대해서 듣고 정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괜히 막 요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걸로 번질까 봐 그냥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 뭐 요리학원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요리학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본인이 요리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관심 정도. 네. 네. 뭐 요리에 대한 샘표 식품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리 면접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까 하나 보니까 네. 젓가락 면접이라고 있어서 이게 젓가락질을 보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어떤 면접인가 이게. 네. 뭐 이 젓가락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젓가락질을 못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미 손이 굳어져서 네. 고쳐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리 면접에서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가 중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젓가락 면접도 젓가락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젓가락 문화라는 게 한국 식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식사 예절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저희 한상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 예절 중에 상대방과 음식을 나누고 배려하는 정신이 배어 있는 그런 중요한 식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면접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샘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면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들어서는 실제로 면접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면접 시간이 요리 면접만큼 길지 않고요. 좀 짧기 때문에 네. 제가 막 하나하나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너무 노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선 면접장에 젓가락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있는지 네, 젓가락이 있기는 있고요. 네. 또 대화도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 면접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또 많은 정보를 1대1 면접 방식이고 젓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샘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실제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어떤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직자분들한테
좀 응원이 되는 한마디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라 어떤 것든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구직을 하신 분들 지원자분들께서는 그 모든 채용 과정에서 좀 주변인들의 반응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자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 있게 필요하신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샘표를 지원하신 분께서는 우리 샘표식품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마디 네. 해주실까요?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또 뭐 4년에서 7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오시는 만큼 면접까지 오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셔야 할 텐데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우선 긴장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게 좀 자랑할 만한 건지를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표현과 그다음 저희 샘표에서는 또 딱 전형적인 사람을 뽑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성이 있더라도 또 잘 얘기가 되면 뽑힐 수도 있으니까요.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면접 장소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의 따뜻한 말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또 말씀해 주실까요? 굉장히 이렇게 웃음이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웃음이시네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회사를 소개시킬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하고 아무튼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뭐 샘표에 지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떨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샘표식품에 대해서 계속 애정 갖고 저희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표식품 인사팀의 박광배 이사님 그리고 유수연 과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코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취업 어벤져스 특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 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 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 화면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제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네.
금요 더블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꿈의 3대 기업 SK, LG, 롯데에 대해서 얘기해봤었는데 이번에도 또 못다한 얘기를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최강 전문가 분들이 알찬 소식을 전해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해진 시간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취준생들의 꿈의 3대 기업이죠. SK, 롯데, LG 하반기 공채 결산 그 두 번째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해 네. 주실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즌이 아마 면접도 약간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강사님들의 제자들 분위기가 어떤지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 쌤 제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면접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ING형이 있고 뭐 끝난 곳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 이번 채용에서는 좀 단순화를 시켜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지금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부분이 오고 사실 미래지향적인 기준에 관련된 먹거리를 지금 일반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으로 단순화시켜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좀 네.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또 여기는 날씨가 맑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두 분의 제자들 상황 좀 들어볼 텐데 진원 쌤 네네. 제자들 많이 웃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반반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취업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흐름의 이제 싸움이다. 계속 이제 수시 채용도 많아지고 중견기업도 괜찮은 곳이 계속 뜨고 하니까 네. 사실은 지금 뭔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떨어진 친구들은 그렇게 좀 계속 동료를 하면서 지원까지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쌤 제자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저희야 똑같이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이 ING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필기 시험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시험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아직까지 면접 시즌이니까 좀 더 네.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꿈의 3대 대기업입니다. SK, 롯데, LG의 하반기 공채 채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이번에는 주요 그룹의 채용 규모에 대해서 쌤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원 쌤이 들어볼까요? 해주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분명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저번에 이제 취업준비 인권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만 취준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과생의 TO는 정말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거진 네. 뭐 한 기업당 한 자리 두 자리 수밖에 안 되고 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늘리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지 또 이 방송을 보는 문과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부분을 발전시켜서 합격률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건 쌤이 보시기에는 문과생들에게는 조금 그랬지만 이공계들에게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제 진원 쌤이 이제 문과생들은 힘들다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이공계 친구들한테는 이번 채용 시즌은 확실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확실히 축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4,500명, LG는 6,000명, 롯데는 6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70, 80%가 거의 이공계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회도 훨씬 더 많았고요. 실제로 뭐 저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수 합격을 하는 등 좀 좋은 결과를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직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몇 명만 뽑는 직무도 많아서 합격자들이 좀 어떻게 추려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신사업에 관련된 니즈는 뭐 공대 쪽만에 관련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 트렌드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 사실 캡은 있습니다. 그 캡을 어떻게 내가 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 공대, 제가 베이스가 공대 베이스라서 그런지 사실 그 공대 관련된 부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약점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하반기 채용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해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기업이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를, 신규 프로젝트를 단기간이고 장기 플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하게 되면 사실 그 각 직무에 관련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련된 부분만 좀 단순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럼 진원 쌤이 각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3대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좀 서류에서는 몇 배수를 거르고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잘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SK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서류 전형에서 10월 5일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서류 전형은 SK는 10배수에서 11배수 정도를 뽑는다고 했고,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 수준에서 봤을 때 보통 평균 학점은 한 3.6 정도 됐고 토익 점수는 850점 정도가 됐었어요. 그다음 지금 필기 시험이 10월 14일에 봤었고 면접이 계속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은 계열사별로 지금 통합 채용이 아니고 같이 이제 개별 채용이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배수가 좀 다르고 실제 본 친구들은 되게 좀 색다른 거, 예를 들어 액티비티 평가, 같이 뭔가 나무 막대를 쌓아가지고 마시멜로를 쌓는다든지 그런 액티비티 평가도 많이 있었고 네. 또 팀플레이, 뭔가 팀 스피릿을 강조하는 그런 전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해서 또는 학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도를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점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고 평균 학점 한 3.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어 점수가 불필요한 직군도 엔지니어 또는 IT 직군에서 많이 있었고 실제 자기소개서 항목은 2항목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항목의 핵심을 담아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고 네. 면접은 또 계열사별로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 채용을 하다가 이제 계열사별로 자체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그것이 더 유연하게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열사별로 필요한 면접 전형을 따로 좀 구비를 하고 있어요.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한 10배수에서 15배수를 뽑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LTEP을 보게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롯데는 이제 대졸 공채 전형도 있었지만 스펙테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턴십, 동계 인턴십도 있었죠. 거기서는 LTEP 중에서 조직 적합도 검사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LTEP을 통해서 면접에서는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배수를 갖고 있는데 면접은 SK랑 좀 비슷하게 다양한 면접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면접이라든지 또는 PT 면접, 토론 면접 또는 인성 면접.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층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원 쌤이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공채에 도전했던 취준생 여러분들의 실제 합격자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뭐 네. 올드루키가 유리했다든지 아니면 고스펙 지원자들이 유리했다든지 거슬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만약에 고스펙자가 그냥 단순히 학교를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데 경험이 많거나 혹은 이제 그런 관련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친구들을 고스펙자라 부른다면 확실히 올드루키, 즉 한 번씩은 경험해본 친구들이 유리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본 애가 잘 맞는다고. 네, 실제로 상반기를 거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떨어지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류에서 이미 탈락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우선시 해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는 또 서류에서 좋은 결과를 냈었고요. 네. 필기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필기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대비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비가 1차적으로 됐던 친구들이 지금 현재 면접을 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드루키가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현 쌤들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셨나요? 사실 그 상반기가 끝나면서부터 제가 준비를 좀 시켰어요. 하반기에 관련된. 그러면 플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었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다 나왔거든요. 제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을 기준으로 보면 올드루키도 사실 올드루키라고 하는 게
경험치에 관련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잡체인지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직무체인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친구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걸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 기준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노력을 했었던 친구는 아니고 서류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번 공채 하반기에 가장 두드러진 거는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 기준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조금 러프하게 좀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그걸 어디서 검증을 했냐, 인적성에서 사실 직무 적합도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지금 GSAT 기준으로 나왔었던 그 기준보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SK라든지 LG라든지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검증에 대한 어떠한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장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이번 하반기 채용에 관련된 두드러진 거는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어느 정도 우리 취준생들이 좀 얻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진원쌤도 한번 의견을 네. 들어볼게요. 올드루키나 아니면 고스펙 지원자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두 가지 나눠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채용이 있었고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든지 기획안을 제출하는 좀 최신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전통적인 채용이라고 한다면 지원 동기, 그냥 성장 배경, 장단점 물어보는 채용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저는 학력이 중요성이 좀 높았던 것 같고 정부에서 계속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계속 학력을 지금 넣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학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 결과도 같이 첨삭을 잘 해주고 같이 컨설팅을 진행해서 둘 다 명문장인데 한 사람은 결과가 독보적으로 좋아요. 스카이 경영학과 같은 친구들. 근데 지방의 사립대 같은 친구들은 정말 결과가 안 좋아요. 네. 더 문장을 더 오히려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력이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는 학력은 당연히 이제까지 중요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학점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학점. 왜냐하면은 신사업이 많아지면은 기업들은 신사업은 기업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해본 게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네. 뭐 연구 결과를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가장 많이 보는 건 기본기거든요. 학생의 기본기는 학점인 거죠. 그래서 학교랑 학점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기획안이라든지 스펙테클 채용 또는 이번엔 없었지만 상반기에 했었던 이제 SK 바이킹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근데 지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지원을. 왜냐하면 힘들어서 쓰기가 어렵대요. 네. 근데 여기서는 올드루키가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드루키는 회사에서 이런 거 매일 작성하거든요. 네. 기획안을 작성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사실 수월하게 좀 접근을 하고 발표 능력도 좀 향상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올드루키가 좀 우선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는 진원 쌤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 학벌이 높은데 학점은 낮은 지원자도 학벌이 낮은데 네. 학점이 높은 지원자 두 분의 경우에는 후자가 좀 더 유리해지고 있다고 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예전에는 학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학점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어쨌든 정부의 바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입김들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력에 대한 예를 들어 스코어가 좀 낮아지고 학점에 대한 스코어 배점이 좀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분명 잘해야 학점 관리 되겠네요. 무조건 잘해야 네. 돼요. 무조건. 학점 관리는 정말 필수적으로 음.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대 기업의 자소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업이 자소서가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볼 텐데 건쌤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변화는 없었다라고 그냥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자 이상의 예외 상황 이제 더 쓰고 싶은 얘기 써봐라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일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좀 부담 덜해서 SK 못 써봤던 친구들도 이번에 써볼 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LG나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변화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만 이제 NCS형 항목이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네. 뭐 가령 LG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인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뭐 아니면 SK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해서 타인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에 달성한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하면서 이런 경험 중심형 항목들이 조금씩 그 난이도를 높이거나 혹은 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저 이거 잘해요, 이거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자소서보다는 실제 지원자들의 강점이나 입체적인 역량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구직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소서의 변화 자체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좀 더 다른 지원자들이랑 차별화되어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럼 하반기 공채에서 3대 기업의 자소서 중에서 지원자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먼저 진호 쌤이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것은 SK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되게 항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목표 수준은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봤던 경험이 있냐만 묻지 않고 그 안에서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그 당시 느낀 것이 뭔지, 또는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진척도 계획은 세웠는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처절하게 목표를 이뤄봤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쓰냐면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SK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이것들은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다 각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어려웠던 항목들은 SK 또 지금 짚고 싶은데, 롯데는 사실 별로 변화가 없고 LG 같은 경우는 2항목밖에 없어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문제 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서비스 기획 직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IT 직무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쓰게끔 되어 있지만 거기에 5개 정도 포트폴리오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거든요. 이것은 첨부할 사람은 하고 하지 말 사람은 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되게 또 부담이에요. 사실 5개 다 채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K의 지금 이 구조와 항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쌤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SK 자소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현 쌤은 혹시 동의하시나요? 뭐 저도 뭐 반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터링에 관련된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 입장이다 보니, 사실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 구직자를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 기업에서 들어가는 인컴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증 단계에 관련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SK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가 채용 패턴에도 정확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너 우리 회사 와서 뭐 할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건 당연히 페이퍼 상으로 보게 되면 그 뭐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뭐 기업을 선택하는 묻지마 지원 상당히 다 평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우리 회사냐에 관련된 당위성을 조금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도 사실 제가 만난 그 구직자 분들 중에 이 당락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거였어요. 그걸 진정성 있게 좀 어필을 했었던 친구들은 좀 붙고, 사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분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비재도 있고 생산재도 있고 뭐 산업재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내가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시켜가지고 구직자분들이 좀 준비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무엇보다 좀 지원한 그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건 쌤에게도 짧게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했나요? 일단은 두 분이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SK 항목들 제가 다 짚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SK 두 분 양쪽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 제가 봤던 항목 중에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항목들 하나 있는데, 그게 케미칼 항목에 이제까지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은 무엇이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기억나는 경험을 서술해달라, 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냥 학점 따기 바쁘고, 아까 학점 중요하다 그래서 학점 따기 바빴고, 토익 점수 따기 바빴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안 하고, 그래 놓고서는 이거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소속을 대본 적이 없다고, 쓸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좀 당황하죠.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를 왜 인사 담당자들이 물어볼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거에서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라는 거, 우리 사회라는 거에 일원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이유가 돼서 그 결과론으로서 소속감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거인 만큼, 너무 그냥 소속 자체를 대단하게 꾸밀 필요 없이 내가
진솔하게 고등학교 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교 학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 네. 하지만 난이도는 확실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소서 분석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네. 이어서 인적성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쌤이 또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시니까 기업별로 좀 분석을 제가 먼저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롯데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가장 쉬웠다는 평이 있어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네. LTEP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달리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상황별 행동 분석을 이제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본 친구들은 롯데는 좀 쉬웠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인적성이 이제 평균 지원자 중에 7% 정도가 이제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을 좀 가려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리 역량 평가가 역대 최상의 난이도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적성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SK는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개인 바이오 데이터를 또 넣는 부분이 있고 인성검사 또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까 한정현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구조화해서 뽑는 거예요. 구조화해서.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또한 준비를 되게 진척도에 기반해서 구조화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좀 바뀌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국사 시험이 이번에 빠졌어요. 역사학령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SK는 뭐 한국사에서 이제 한국사를 통해서 뭔가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직무 중심적인 질문들을 좀 더 배치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G도 이번에 LG는 항상 문제집보다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출 문제를 보거나 문제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LG 같은 경우는 항상 봤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새롭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집에 완전 이제 기대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유형 자체 또는 내 창조적 사고력 바탕으로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잘하세요. 인적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네. 뭐 합격의 마지막 관문 면접 단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나요? 새 기업들이 모두? 어떤 편인가요? 네, 계열사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아, 진행이 지금 되는 부분도 있고 끝난 부분도 끝난 있고 부분도 있을 계열사별로 것 좀 같은데 다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면접 전략을 잘 짜도록 해야 할 텐데 네. 정현 쌤이 보시기에 기업별로 면접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기업별로 뭐 S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게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그날 하루에 관련된 기준으로 쭉 훑어보기 때문에 사실 그 면접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대다수의 그 지원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상대적으로 롯데에 관련된 부분은 뭐 하는 직무라든지 그 투자에 관련된 부분, 투자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커머스 부분하고 물류 뭐 이쪽 그리고 아니면 여행에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하면 백화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통 쪽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뽑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볼 때 관계 지향성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LG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베이스 자체가 기업 문화 자체가 뭐 사람 중심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업무의 집중도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전문가 집단이라는 기준을 본인들이 LG 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도 실무자라든지 임원 면접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나눠서 하는 이유도 아마도 거기에 무언가가 핵심 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업별로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지원한 거 베이스 기준 안에서 꼭 한 번씩은 다시 잡고 가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SK가 꿈의 기업인 만큼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쌤이 네. 보시기에도 기업별로 면접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SK 일단 다 들어가기 좋아하지만 그만큼 또 역량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네.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GE 면접 같은 경우 네트워크스에서 봤을 때는 조별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네. 실제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영어 면접이 존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SK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1순위로 뽑는 것은 인성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력자 뽑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입으로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정말 조직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 정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너무 걱정을 크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해서는 또 안 돼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40분 이상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진짜 40분 들어가서 면접 보면은 진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약점이나 말실수가 드러나요. 실제로 이번에 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다가 자신이 인턴 경험 쓰지 않았었는데도 뭐 이런 경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인턴 경험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왜 안 썼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큰 만큼 절대 집중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가볍게 질문을 해요. 취미가 뭐냐, 지원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제 되게 날카로워요. 면접관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허투루 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서버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취미생활 뭐냐, 뭐 동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서울 오피스 전망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공격형 질문이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역량의 질문과 인성의 질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채용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을 테고 전형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플랜 B도 좋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시간 관계상 되게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의 속도로 실행해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천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도 답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실행해라.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구인난하고 구직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이제 구인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소기업들은 채용이 사람이 안 와서 난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는 구인난의 싸움터가 아니고 구직난의 싸움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은 바로 갈 수 있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니까 이왕 싸울 거를 즐겁게 좀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대로 상반기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거나 뭐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현대자동차 이후로도 여기 해당 기업들도 수시 채용이라든지 이런 공채 말고도 직무 관련 그런 상시 채용 네. 같은 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경험 쌓고 스펙 쌓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도구화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인턴을 열심히 해보고 스펙들 같은 경우에도 경험 위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직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양화해서 포괄적인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어벤져스 특집 FPS 컨설팅의 한정현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더 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